그 상대편 그 사람은 얘기를 해야 나하고 친해지지. 나 좀 들어보라고, 내 얘기 들어보라고 그러면 흥미 없어. 졸다가 그냥 헤어져요. 근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듣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잘 들어주고 또 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가 짧게 얘기하고 또 당신 의견을 듣고 싶다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조연이니까 말을 얼마 않고 그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1시간 내.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한참 얘기하고 오다 보니까 이 사람 얘기 얼마나 하네? 이런 감도 들고 1시간 지난 뒤에는 참 아쉽지만 시간이 지났으니까 1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만나줄 수 있냐고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걸 터득한 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의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또 상대편의 그 의도를 긍정해야 되는구나. 요것만 알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더 부족하잖아요.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뭔가를 이게 말하는 기술이라면 말주변만 좋은 건데 예를 들어 사기꾼은 말하는 기술이 능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보면 전혀 엉터리 같은 소리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헛담는 거죠. 그 말을 쭉 들어보면 중간에 좌우간 그게 어법이 안 맞지만 그 쭉 흘러가면 물 흐르듯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냥 탐구 정도로 한다고요.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그러한 기술이 있으니까 자기가 얘기를 해도 남을 흥분시킬 수가 있어. 근데 그런 사람 말고는 되게 자기 얘기를 해가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런 게 있지만 옛날에도 독심술 이런 거 그냥 속독법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이 간혹 있었어요. 독심술이라고 하니까 좀 다른 사람 마음을 읽어내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서로 눈만 끄먹끄먹하고 그 사람 마음을 읽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독심술이라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결국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이 독심술입니다. 마음을 읽어내는데 그냥 읽어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잠재의식적인 어떤 몸짓 또는 억양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 사람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이 일반의식이 하는 얘기는 자기에게 이론 얘기만 합니다. 절대로 불리한 얘기는 안 씁니다. 다른 사람, 여러분도 어떤 친구나 새로운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자기와 관련된 얘기는 뻥튀기를 이만큼 하고, 자기에게 조금 나쁜 얘기는 쫙 줄여서 10%로 줄이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뻥튀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말로는 뻥튀기 하지만 몸짓이라든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눈알 돌린 거라든지 손짓을 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은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을 표현해요. 그거하고 맞춰보는 거야. 말하고 요거하고. 근데 처음 만나가지고 맞추기는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 학기 이렇게 공부한 요점은 몇 번 만나면서 몇 번이 아니라 처음 만났을 때 딱 그거부터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얘라고 할 때는 오른손을 이렇게 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렇게 하거나 딱 긍정할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부정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근데 한 번 그랬어? 그러면 정말 그런지 알아보려면
부정하는 말을 유도를 해요. 그러면 그런 행동을 또 해요. 그렇게 알아두고 나서 그 다음번에 만나거나 계속해서 만나면서 얘기할 적에 그 사람이 말은 달콤하게 얘기하는데 손짓을 이렇게 했다면 그건 말과는 다른 뜻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체크하자고 말이에요. 그것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커스를 두고 연구를 많이 하고 좀 경험을 많이 쌓으면 그게 보여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거 있었구나 그런 정도지만 그것이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서 상대편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번 학기 들어와서는 유대감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유대감.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만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려면 요번 학기의 우리가 목표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된다. 이끌어내는 기술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려면 첫째,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사람하고 유대감을 형성해야 됩니다. 유대감.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하면 저 사람하고는 얘기 얼마나 하네? 어쩐지 좀 가까워진 것 같아? 그래서 말을 붙이면 대답도 유대감이 형성이 안 되면 대답을 생각도 안 나오지. 제가 엉터리를 얘기하는데 그냥 빨리 가고 싶어. 근데 유대감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같은 과다. 뭐 이런 것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대편과 대화할 때에 이건 꼭 이건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진실이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나서 다 그거부터 허라는 소리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상대편이 나를 설득해서 어떤 물건을 팔으려고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이해시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진실을 얘기해서 이해시키는 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새 사기라는 게 바로 그냥 뭐 전화로도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냥 대강당 들으면 그게 옳은 소리야. 근데 잘 듣고 보면 전혀 엉터리 소리야. 그래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나를 속이는 거냐, 이 정도는 판별을 해야지. 만약에 상대편이 나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믿어준다고 해서 믿어주는 건 뭐 나쁜 거 아니다 그런 소리도 있지만 모르고 속는 것은 바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자기 목표를 위해서 나를 이리저리 해서 나를 속이는구나. 근데 내가 뭐 조금 넘어가 줘야지. 뭐 이거 조금 넘어가 준다고 속아준다고 뭐 내기 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 주는 거, 속아주는 사람은 오히려 굉장한 사람입니다. 모르고 속는 사람은 바보고, 알고도 속으면 그것도 바보지. 모르고 속으면 더 바보고. 근데 알고도 속아주면 그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상대편은 그걸 알아요. 나중에 저 사람이 알고도 나한테 속아줬구나. 잠깐 어쨌든 일단 그것에 따라 알아야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속아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투자라든지 중요한 것을 그것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뭐 거절을 하면 지금 내가 현재 투자할 여력이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절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우리가 배운 것이 쉽게 어떻게 하면 쉽게 친해질 수 있냐. 유대감이 형성되면 쉽게 친해지거든요. 쉽게 친하는 뭐 방법, 기술. 이렇게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가 속임수를 하는가를 내가 알 수가 있고 또 그 사람과 쉽게 친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능동적으로 대화를 유도를 해야 돼요. 대화의 물꼬를 트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화의 물꼬를 튼다. 물꼬, 물을 이쪽으로 대기 위해서 그 수로를 만드는 거죠. 물꼬를 튼다고 합니다. 물꼬를 튼다, 이건 순 우리말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110페이지 맨 위에 그 부분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술, 거짓말 판별하기와 속임수에 대처하는 기술, 지난 시간에 쉽게 친해지는 기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친해지는 기술을 그러려면 나의 외모 복장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전체적인 그 사람보다 조금 세련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게 그래야만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시 공간을 장악할 수 있다. 만날 상대보다 한 수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이질감이 됩니다. 한 수준 살짝 높아야 돼. 이게 우리가 평소에 생각이요, 선구자라고 그러죠. 요새 선구자들 생각이 많은데 너무나 미래를 너무나 멀리까지 내다보면 미쳤다고 그럽니다. 근데 나보다도 한 발짝 반 발만 더 앞서 나가서 미래를 읽어낸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라고, 선구자라고 그래요. 선구자. 두 발 앞서 나가면 미친 사람이 되고, 그러듯이 살짝만 앞서면 신하네나 같은 건데 그래도 자기보다 나은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그러지,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자존심도 상하고 대화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상대편보다 한 수 위해야 됩니다. 옷도 그렇고, 옷도 무난하네. 무난한 액세서리, 무난한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보다는 좀 어쨌든 그게 예의도 됩니다. 상대편하고 상당히 편안하게 입어야 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입고 나가면 편하다는 것은 생각할지 몰라도 상대편의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좀 예의를 갖추는 것이 깨끗하게 하고 나가면 나에 대해서 내 대접을 해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렇게 하고 보면 내 대접, 나를 대접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예를 들어서 요새 유행으로 무릎 떨어진, 무릎 나온 옷도 입고 그러는데 그 옷을 입는다고 해서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옷을 입고 나올 상대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옷을 이렇게 입고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은, 나를 대접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 사람이 저러고 나왔을까, 기분이 확 상해요. 이게 대화가 처음부터 안 돼요. 그런데 뭔가를 좀 세련되게 하고 나왔어. 야, 사람이 세련됐네? 그러면 이제 끌리는 거예요. 자기보다 한 수 너무나 화려하게 하면 또 그것도 이질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두 발짝, 세 발짝 앞으로 나가면 그게 이제 접근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무난한 엑서사이즈도 뭐 예를 들어서 진주. 요새는 인조 진주도 많으니까, 인공 진주도 많으니까, 인공이 됐든 어떻게 됐든 깨끗한 걸로 싹 하고 나가면 돋보이잖아요. 그게 진짜냐 아니냐가 이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묻지도 않는데 이게 진짜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지만, 어쨌든 액세서리도 무난하게, 너무 화려하면 나하고 뭔가 틀린 것 같아. 유대감이 안 돼. 그래서 살짝 하면, 나도 저거 있는데 저거 차고 나올걸, 이런 정도로 그래야 쉽게 친해지고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무난하면 상대가 생각하고 믿고 느낌 등에 대해서 공통점이 찾을 기회가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나보다 조금 낫다고 할까? 그런 사람하고 내가 얘기하고 싶지. 여러분도 솔직히 보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모든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손해를 가는 것 같아서 얘기하기 싫어져요. 대화 상대가 아닌 것 같아. 근데 나보다 살짝 높으면 친구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세라든가 키는 어떻게 만들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몸매에 따라서 키가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허리와 엉덩이 둘의 비율, 그것에 따라서 크게도 보이고 작게도 보이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만들어야 돼요. 자세도 이게 원래 어떤 연구에 의하면 키가 클수록 유리합니다. 모든 일에. 돈 버는데도 유리하고 다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키가 작다고 못 온다는 건 아닙니다. 실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다는 것이지. 그래서 자기가 작다, 키 큰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작게 보이는 거고, 오히려 키 커가지고 이렇게 구부정하고 있으면 오히려 마이너스. 작더라도 탁 어깨를 펴고 다부지 이렇게 있으면 보는 게 기운이 달라요. 나온 기운이. 그래서 뒤에 어깨 날개 뼈가 있죠? 그걸 붙여야 돼요. 붙여. 거의 뒷짐지는 정도, 그 정도에서 딱 붙이고 허리도 곱게 펴고. 특히 나이 들수록 자꾸 허리가 굽어지고 그러는데, 젊으나 나이 먹었으나 간에 허리를 곧게 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슴을 펴고 허리를 펴는 건 에너지도 보여요. 그래서 에너지, 저 사람 힘이 있네? 뭔가 당당하네? 힘이 있어야 당당한 사람이 사업에도 성공합니다. 힘이 없고 이렇게 한 사람하고 같이 사업하려고 불러냈는데 어깨 축 늘어지고 이렇게 끄덕 나온 사람은 절대 사업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에너지가 없어. 내가 힘들어. 없어도 탁 이렇게 한 사람, 가슴을 펴고, 그 가슴을 딱 편다는 것은 자신 있다. 내가 최고다. 신체 언어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목을 딱 들고, 어깨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쫙 펴고, 척추를 똑바로 세우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에너지,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저 사람을 얘기하고 이러면 실패할 확률이 적겠다. 자신있게 저 사람 열심히 하겠구나. 그렇게도 보이고,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떤 일 만나서 얘기할 때도 그 신뢰감을 줍니다. 허리와 엉덩이 비율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건 신경을 쓰면, 운동을 하거나 하면 몸에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준비된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잘생긴 사람 있잖아요. 잘생기게 태어난 사람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고 뭔가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잘생겼다 이것만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딱 보았을 적에 자고한 어떤 끌림이 있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아름다움의 기준은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굉장히 잘생겼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라고 하고,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두 사람 다 별론데 둘이는 죽고 못 살아. 저 사람 애인이 없을 것 같은데 자기보다 훨씬 이쁜 사람하고 살아. 그런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 또 많잖아요. 내가 볼 때 기준으로. 저희 가수, 제주도에 사는 어떤 가수, 유명한 가수, 여자 가수인데 그건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냥 못생겼다고 그래. 그런데 둘이 잘 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생겼느냐 안 생겼느냐는 사람에 따라 기준이 또 다 다릅니다. 그러나 대칭 균형이 잡히고 또 자신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에 상관없이 자기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진실하게 보이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막 자기를 감춰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걷는 것도 아까 서 있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걷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이 만날 때 딱 보면 걸어 들어올 그때부터 대화는 시작되거든요. 우정히 걷는 것도 이렇게 걸어 들어오면 벌써 그때부터 대화는 결정이 나버려요. 들어오는 순간부터 대화는 성공이냐 실패냐는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들어오면 딱 보니까 신선해. 어깨를 탁 펴고 걷는 모습도 그냥 걷는 것도 아주 씩씩하고 활달하게 걷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허리가 좀 힘없이 그냥 슬슬 걸어 들어오고, 어떤 일을 같이 하자고 만났을 적에 누가 하겠습니까? 우정은 들어온 사람하고 우리 사업 같이 합시다. 그 말 하려다가도 그냥 보고 싶어서 내가 어떤 분이가 보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도 않고 차 마시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걷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활달하게 걷고 시시하게 걷는 것도 좋고, 걷는 걸음걸이, 보폭도 너무나 빨리 걷는다고 더 다리를 찢으면 그것도 그렇고, 대개 한 50 내지 60cm 정도 거리로 이렇게 걷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걸을 때 대개 우리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걷는 걸 보면 대개는 우리 걸을 때는 팔자로 걷습니다. 대개 팔자로 걷는데, 팔자로 걷는 것보다는 약간 일자로 걷는 것이 더 활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걸음걸이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걸음걸이 연습하는 사람들 이제 많이 있죠. 특히 여자 직업적으로 그분들은 걸음걸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서로 만났을 때 아이 컨택, 눈 맞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상대편의 눈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눈을 딱 서로 마주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눈을 마주치면 그 사람 진실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나한테 조금 뭔가 이런 것이 있다든가 나를 속이려고 한다든가 좀 뭔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눈을 딱 못 마주칩니다. 순간적으로라도. 그리고 눈을 딱 마주치고 얘기하면 그 진실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눈 맞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얘기를 해야죠. 만약에 상대편이 나는 바라보는데 상대편이 내 눈과 마주치지 않고 다른 데를 자꾸 쳐다보면서 얘기한다면 나 흠이 없습니다. 그 소리입니다. 그 사람 데리고 같이 얘기해봐야 시간만 가는 거예요. 수학을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어쨌든 눈 맞춤.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맞추는 것이 호흡입니다. 호흡은 가슴이나 배가 골록거리는 걸 보면 숨을 쉬는 걸 되게 알 수 있는데 그 숨 쉬는 그 속도와 리듬과 나의 숨 쉬는 리듬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게 맞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유대감이 형성돼요. 이게 우리가 호흡까지도 비슷하게 하네? 그러니까 호흡 맞춤과 함께 그 눈 맞춤과 함께 호흡 한다면 자연스럽게 눈 맞춤도 자연스럽게 되면서 호흡까지도 같이 한다면 친밀감이 굉장히 높아져서 유대감이 형성되니까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풀어나가기가 쉬워지죠. 아주 풀어나가기가 쉬워져요. 그 다음에 미소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미소를 잃으면 안 됩니다. 살짝 미소를 머금은 얼굴. 미소를 띠게 되면 이 입꼬리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입꼬리가 내려가면 화난 얼굴처럼 보입니다. 너무 근엄하게 보여. 도저히 그래서 무슨 말을 붙이기 어려워. 그래서 약간 입꼬리가 올라가면 굉장히 저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게 느껴지고 또 좋다고 느껴지고 상대편이 웃게 되면 자연히 내가 웃으면 상대편도 웃게 됩니다. 저절로.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는 거울 신경이 있어요. 전번에 내가 한번 말씀을 지난 학기에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거울 신경이 있어서 뉴런인가 이런 게 있어서 나의 모습, 웃는 모습을 보면 자기도 저절로 웃어줘. 그러니까 미소라는 거냐, 한 사람이 미소를 지면 그 방의 모든 사람이 다 미소 짓게 됩니다. 한 사람이 화를 내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분위기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살짝 짓는 미소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도 하지만 내 상대편으로 하여금 미소를 지켜야 하고 나도 웃고 저 사람이 웃으면 친해져. 친밀감이 느껴져. 그렇죠? 우리가 상대편에 얘기할 적에 그냥 근엄하게 앉아서 무슨 얘기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없는 소리를 하더라도 별로 중요한 소리를 하지 않더라도 미소를 서로 지켜주면 쉽고 미소라는 자체가 자신감입니다. 자신 없는 사람은 얼굴이 굳어져요. 자신 있는 사람은 미소 띄워져. 그래서 미소를 띄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네. 무슨 일을 하거나 그 사람하고 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지. 찡그리는 사람하고 해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없으니까. 모든 것은요, 자신감이 모든 심리의 기본이에요.
자신감이 조금 없으면 뭐라도 많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져. 불안이 더 심해지면 이게 우울증이 오는 거. 우울증은 여기서 와요. 우울하게 돼요. 보통 조금씩 우울한 건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이라고 이제 하게 되고, 우울증이 좀 더 우울이 심해지면 공포가 됩니다. 이제 공포. 깜짝깜짝 놀라고, 공포증이 되고, 또 이게 심해지면 고소공포증인데, 공황증이라고 이제 얘기를, 우리, 표현에서는 공황증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공황증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거의 정신병적인 특성에 가까울 때 공황증이라고 쓰거든요. 공황증은 고소공포증, 공포증이 굉장히 심화됐을 경우에 공황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공포든 우울이든 불안이든 전부 그 기제에는 자신감이 문제가 있어요. 자신감. 자신이 없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 없어서 생긴 우울증, 물론 자신감이 없어서 생기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울하다는 것은 뭔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됐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탤런트라든가 연극 배우라든가 탤런트들, 가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수들은 한 곡을 히트시키기 위해서 히트시키기 전에 5,000번 이상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취입을 해요. 근데 노래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노래 가사에 맞게 불러요. 노래 가사의 주인공이 돼서 불러야 그 노래가 호소력 있고 다른 사람 들을 때 마음의 와에 닿지 소리로만 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다른 가수들 보세요. 열애 같은 거 부른다는 거 보면 한통 그냥 헌신을 다해서 그 작품 속 노래 가사 속으로 그 사람이 돼서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기냐면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미자 씨처럼 굉장히 히트곡이 많은 경우에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히트곡이 하나나 두 개인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얘기는 그냥 여기서 예를 드는 거지 어떤 증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래서 차중락 씨라는 사람이 그 노래를 평생 불렀어요. 참 열창해서 불렀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도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처럼 살았어요. 낙엽 따라 진짜 갔습니다. 그게 죽었습니다. 산장의 여인을 불렀던, 열창을 했던 권혜경. 산장의 여인을 보면 그렇죠. 어쨌든 그런 주인공처럼 그렇게 누르다 보니까 정말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도 역시 산장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지금 죽었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가끔 1년에 몇 차씩 보도 안 되는 사람도 엄청 많지만 유명인들은 보도가 되니까 보도된 걸 보면 우울증으로 죽었다 그럽니다. 다들. 우울증으로 죽을 때는요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몰라요. 그냥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 다른 사람 생각해. 본인도 이유가 없고.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걸 이유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유를 댈 수가 없어. 그냥 우울증이 있었어. 그걸로 끝이야.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자살을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될 만큼 절박한 상황이 없었어.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나는 그걸 여러분 지난 학기에 내가 그 얘기를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작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은주라고 하는 아주 젊은 그때 20대 후반 배우요. 잘생기고 연기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많은 영화도 찍고 그랬는데 그 사람도 그냥 이유 없이 그걸 왜 이은주 씨를 내가 왜 얘기하냐면 내가 군산에서 한 10년 살았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군산시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뭐 공무원이라고 해서 뭐 그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소리예요. 아무 스트레스 있을 수가 없고 또 굉장히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인기 떨어져서 스트레스 그것도 아니고 근데도 2월 22일 날 그 사람도 뭐 여관에서 목을 내서 죽었던가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그 직전에 찍은 영화가 번지점프였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분석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뭐 그냥 우울증이고 뭐고 다른 사람 몰라. 그냥 미스터리요. 근데 내가 생각해 번지점프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그 사람들 그 연기자들은요 그 작품을 찍어 온통 그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이은주가 아니라 번지점프 속에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다 찍을 때까지. 근데 찍고 나서는 본인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6개월, 1년 동안을 계속 작품 속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빨리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니야. 근데 번지점프 내가 봤으니까 번지점프 내용이 사람하고 또 오다가 2월 22일 날 그 영화 속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아주 비슷하게도 똑같은 날 2월 22일 날 이은주 씨가 세상을 떴습니다.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 소리를 듣고서 이 각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이은주가 아니라 작품 속의 사람으로 그대로 이미 작품은 다 끝났지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작품 속의 사람으로 그냥 살다 보니까 어느덧 2월 22일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수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배우들은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그 끝나고 나서는 본인으로 돌아와야 돼. 어떻게 돌아오냐? 깊은 최면 속에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당신은 정말로 연기를 잘했다. 너무 잘해서 손님들도 영화 보는 관객들도 많고 인기가 높아지고 인기뿐만 아니라 작품 보니까 너무나 연기를 잘했다. 연기자로서 아주 훌륭하다. 당신은. 자, 그런데 작품이 끝났으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이은주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이은주입니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해서 해줘야 되거든. 정상으로 돌아오면 근데 정상으로 안 돌아오니까 그런 일이 아닌가 싶고 엊그저께 참 전미선 씨 내가 그 중견 탤런트인데 상당히 연기도 잘하고 나도 그 사람 나오는 영화나 그 연속도 잘 봅니다.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모른다고 그러면 왜 그랬는지 그냥 전주에 가서 무슨 새로 뭐 연극을 그걸 하려고 하고 또
최근에 어떤 작품을 찍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내가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 문제가 있는가? 영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영화를 찍고 나서 얼마 안 됐다고요. 시사회도 곧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이 요새 생활이 본인 전미선이가 아니고 영화 속에 그 작품 속에 그 사람으로 그냥 살고 있었지 않은가. 근데 그 영화를 안 봤으니까 말을 어떻게 못하겠어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는 한국에는 치료하는 사람이 유명 의사들도 많고 유명 스님들도 많고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서라! 막 해서 실제로 낫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경우는 못 났을까요? 대부분 가수나 이런 사람들 장면, 재작년에 친 사람들도 전부 보면 굉장히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11조도 많이 했을 거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했을 거고 목사님도 알아요. 그 사람은 우울증 앓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 교회에서도.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면 신문에 그게 나오니까 교회 사람들도 평소에 우울증을 앓았다 하는 사람 알았다고. 알았으면 도움을 줄 수도 있었잖아.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내가 준 것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아니면 안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은 기도만 해서 막 그거 다 되는 뭐 기도가 좋죠. 좋지만 실제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학교 여기서도 배워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부를 해간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면 주로 신기한 거 이렇게 쓰고 빡빡해지고 그런 것만 막 해서 유튜브에 띄우고 뭐 유명하냐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거 배우는 게 병을 치료하는 기술이거든요. 열심히 배워서 우울증을 정말로 그 속에 들어가서 원인을 발견해서 없애주거나 아니면 본인으로 돌아가게 하면 치료가 되는 건데 내 생각은 간단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주장이 모든 가수나 연예인들이나 또 탤런트들은 이 사람 한 작품이나 한 곡을 일단 히트곡이 아니라도 일단 취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같은 사람한테 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원래로 돌아가야 돼요. 당신 정말로 열창해서 잘 불렀다. 가수로서 근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다. 돌아오더라도 노래는 잘 부른다. 일단 자기를 찾아야 돼. 자기가 상실됐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간다는 건데 그래 이런 치료에 포커스를 두고 배웠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부하고 미국서 공부해서 간 사람들이 대학에서 교수하는 사람도 몇 사람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뭐 라디오도 출연하고 하는데도 신기하고 빡빡하고 그런 것만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열광해. 한다. 상당히 실력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병으로 계속 죽어가고 있어. 내가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 보고도 여기서 하는 소리가 우울증만 전문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걸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을 우리 목표를 두고 하는 거고, 그래서 미소라는 것도 결국 이제 내가 미소를 지음으로써 상대편도 미소를 지켜주니까, 그래서 미소는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전염된다는 소리도 있죠. 웃음은.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것도 있고 웃음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외모도 미소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늘 잘생겨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여기에 맞춰서 아름답게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잘 다듬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표정 가림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얼굴 표정 가림. 이것은 그냥 감정을 함부로 막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좋고 나쁜 것이 금방 나타나. 그러니까 숨긴 얼굴은 하지만 자기가 그 의도대로 못해. 다른 사람이 다 알아. 거짓말 하는지 진실을 협상할 때도 진실을 좀 감추고 나중에 이해해야 되거든요. 미리 다 알아,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본인에게 손해가 많죠. 좋은 일도 좀 있겠지만 사람은 항상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삶에서 어떤 일에서 늘 괴롭다고 늘 괴로운 표정을 하고 괴로운 표정을 함으로써 내가 좋아지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내가 괴로운 표정을 하면 내 주위 사람도 아주 괴로워. 실제로. 그건 본인을 위해서도 나쁘죠. 이 표정 가림, 얼굴에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페이스포커라고 할까요? 어쨌든 우리말로 이제 표정 가림입니다. 가면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힘든 일이지만 불안할 때 인터뷰를 한다. 그럴 적에 인터뷰할 때 누구든 다 불안합니다. 불안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불안하다고 막 돌돌돌 떨고 인터뷰할 때 말도 잘 못하고 그러면 인터뷰에 실패하는 거죠. 불안하지만 불안을 딱 감춰야 할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기쁘지만 다른 사람이 기쁠 때 내가 같이 기뻐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 표정까지 감추자는 건 아닙니다. 내일 경우 내가 승진을 했어. 자, 내가 돈을 벌었어. 내가 돈을 벌었으면 누군가는 그만큼 돈을 못 벌거나 망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전체적인 돈은 똑같으니까. 내가 승진을 했으면 반드시 내 옆에는 승진에 탈락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승진했다고 확 기뻐해보세요. 나로 인해 나는 승진한 사람이 하나지만 승진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10사람, 20사람 되거든.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승진한 기쁨을 감추고 싶은 때도 있고 이렇게 감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알고도 모른 체 할 때도 있어요. 뭐 사랑하는 사람이 내 생일 파티를 깜짝 파티를 해주고 있는데 내가 미리 알아서 얘기하면 김 빠지잖아. 모른 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반가워하고 이미 알고 있지만 깜짝 반가워주고 그래야 준비한 사람도 그게 그럼으로써 더 좋아지는 거예요. 어쨌든 상대방으로 하여금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신뢰를 주고 유대감을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표정 가림도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 그러면 110페이지 오늘 여러분 다 오셨으니까 대화의 물꼬를 트는 기술 어떻게 하면 상대편을 만났어. 그런데 어떻게 대화를 처음에 시작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못하면 아주 곤란할 때가 많아요. 자, 그 앞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술, 거짓말 판별하기와 속임수에 대처하는 기술, 쉽게 친해지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좋아하죠. 우리는 매일매일 이야기할 기회를 무수히 갖습니다. 혼자서는 얘기보다 누군가를 만나면 이야기할 기회가 있죠. 자, 누구나 만나서 얘기한다고 본론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본론에 앞서서 잠시 나누는 대화도 있고, 새로운 고객과 만나서 잠시 점심을 함께 하면서 주고받는 대화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실제 삶에서 나온 적절한 어떤 일화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잘 이용해야 돼. 그걸 내 얘기만 하면 그러지만 살짝 나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상대편하고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살짝 얘기하면 저 사람이 이런 사람 같다. 나 유리한 쪽으로 알려줘야죠. 응?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얘기를 쭉 하면 그걸 감명 깊게 듣는 사람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상대방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그런 것에 초점을 맞은 기억이라든가 뭐 그런 또 그 상황에 맞는 알맞는 그런 이야기, 이런 것을 사실은 어떤 만남이 있을 때, 야, 오늘은 누구하고 만나는데, 만났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이 나오면 나는 이런 얘기 해줘야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상대편이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지. 연습 다 해야 돼요. 아무런 연습 없이 그냥 나가면 중구난방 되거든요. 생각을 미리 해야 돼. 우리 뇌는, 여러분 얘기했죠? 우리 뇌는요, 상상인지, 생각인지, 실제인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같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상상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 왔어. 나 저 사람을 만나야 돼. 거기서 만났어.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지. 저 사람이 어떻게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내가 이렇게 미소 띄고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반응이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올 때는 내가 어떻게 하고, 만일에 그런 반응이 안 나오고 이런 반응이 나올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걸 미리 상상으로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실제 갔을 적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상상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문을 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이야기, 이 중요하죠. 전혀 관계없이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맞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표를 가진 사람을 설득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곁들여서 나의 장점이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대의명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선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권자들을, 표 권리를 가진 사람을 내리고 끌어들이는 능력, 그런 것이 있어야 정치도 하는 거지. 근데 요새 정치도 요새는 극명하게 그냥 막 그 좌우가 갈리기 때문에 사실은 좌우에 관계없이 다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요새는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야말로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야말로 정치 구단입니다. 그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간에. 그분들과 만나서 한 번만, 한 시간 정도만 얘기하면 평생을 쫓아다닌다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런 걸 이제 원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야기들, 생활에 관한 이야기, 그래야 다 아는 이야기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생활에 관한 이야기인데도 내가 들어보지 않은 이야기, 신선한 이런 게 더 좋겠죠. 재료가 많이 있어야 돼. 이야기 재료가. 그러려면 책도 많이 보고 뉴스도 많이 보고. 예를 들어 엊그저께 전유선 탤런트 그분이 세상을 떴는데 이거 인터넷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는 사람 안 모를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러면 대화 자체가 안 돼. 일반인들하고. 빨리 그런 걸 이제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스에도 빨리빨리 접촉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하고 얘기가 되죠. 야구 잘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이번에 말이야 저 유현진이가 그냥 7개나 줬어. 7개. 나는 중계방송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어. 그럼 대화가 됩니까? 그 사람은 대화 자체가 안 돼. 저 사람이 나하고 지금 1시간쯤 얘기해야 되는데 야구를 잘 흥미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미리 야구 공부를 해가거나 유현진이가 어저께 했으니까 유현진 그걸 보거나 볼 기회가 없으면 기사라도 읽어야 돼. 그럼 얘기했죠. 참 아까워. 그렇게 같이 얘기할 수가 있잖아. 뻥은 있거나 난 잘 몰라요. 난 야구 못해. 난 야구 싫어해. 그러면 더 이상 얘기 못하지. 그냥 해야지. 또 있다 하더라도 성과에서 얘기가 되겠습니까? 나의 필요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미리 그런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상대편을 맞는 준비.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한 준비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상대편에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말을 내가 전혀 무시하고 댓글을 못하면 대접 안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좌우간 이야기를 함으로써 듣는 사람이 궁금해지고 또 어떻게 되었을까 하게 그렇게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야기 이런 걸 하면 더 좋죠. 어떤 사람 얘기 잘하는 사람은 만나자마자 내가 안 들은 저 어디서 그냥 맞아요 저쪽 구석에서 들은 이야기나 그 이야기를 꺼내요. 그럼 내가 잘 모르니까 그래? 그리고 나의 관계된 얘기라면 이 사람이 건강이 나쁘고 예를 들어서 기침을 평소에 잘해. 그런다면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야 내가 어떤 사람 얘기했는데 도라지를 한 10년 20년 좀 그냥 재배하게 되면 씨를 뿌려서 그 뿌리끼리 엉켜가지고 그것이 들어붙어서 막 덩어리로 돼요. 한 뿌리가 그렇게 커진 게 아니고 막 엉켜가지고 한 10년쯤 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도라지가 폐기에 좋아요. 그런 걸 깨끗이 씻어서 다리 먹어도 좋고 그걸 막 잘 깨끗이 찢어가지고 비빔밥 먹어도 좋고 원래 우리 나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한 달 좀 더 됐네요. 한 2달 전에 갑자기 등도 아프고 어떻게 해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 4기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좌우간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는데 그때 살아났어요. 지금 건강이 좋아졌는데 힘이 없다고. 다른 건 괜찮은데 힘이 없대. 숨쉬기가 좀 그렇고 폐기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기운 없이 이렇게 고개 떠주고 이렇게 걷는 남자가 이제 폐기가 없어. 그러죠? 폐기가 있어야 호흡도 쉽게 잘할 수 있고 말도 크게 나오고
어깨도 확 펴지고, 폐기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감기 걸려서 콜콜한 사람들 봐요. 이제 기운 없이 걸어다니지. 폐기가 있어요, 폐기. 그래서 폐기를 좋게 하는 음식 중 하나가 도라지입니다, 도라지. 굉장히 좋아요. 그걸 꼭 달여 먹어도 좋지만, 내 생각에는 그런 거 있으면, 그래서 그냥 비빔밥, 그래, 뭐, 초고추장에서 비벼 먹어도 돼. 그럼 폐기가 좋아요. 근데,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약은 다르다 줬지만, 그걸 얘기해야 될 텐데, 내가 구해서 주면서, 이렇게 해서 드세요. 그건 괜찮은데, 지금 현재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하려면 한국이나 가거나 그러면서 거기서 부탁해야 돼. 여긴 없으니까. 내가 그것도 구하지도 모르면서 얘기도 그렇고 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 그런 건 본인한테 좋은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하는데, 요번 학기에 요걸 하고 더 하는 것은 이제 병을 치료하는 기술이니까 하나하나 그것까지 여러분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걸 잘 배웠으면 그것까지 할 수 있는데, 일단 요걸 마치고 다음 학기부터는 여러분의 그 필요한, 그러니까 식물, 먹는다는 뜻의 식물도 되고, 우리는 밥부터 다 식물을 먹잖아요. 그게 약도 되고. 그래서 식물 의학입니다. 식물을 잘 택해서 그 먹음으로 해서 병도 낫고, 또 다려 먹을 수도 있고, 기본적인 어떤 소양이랄까? 그런 걸 좀 한의과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와는 좀 다르게, 한의과 대학에서는 뭐 맵냐 짠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딱딱하게 가르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통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매닫기를 할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111페이지, 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유대를 쌓아가기 위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목표는 물 흐르듯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그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로부터 특정 이야기가 나오도록 대화를 이끌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 얘기를 물 흐르듯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지만, 꼭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으로부터 말을 이끌어내, 상대편을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 얘기 어느 정도 하고, 지난주에 뭐 하셨어요? 그러면 상대편이 뭐 했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붙들고 계속 나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산에 갔었습니다. 저도 산 좋아하는데 어느 산에 가셨어요? 이렇게 해서 자꾸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대수롭지 않다고 하지만 그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대화를 내가 주도적으로, 저 사람을 말하게 하지만 주도권은 내게 있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느냐 지난달에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시냇물 흐르듯 매끄럽게 흘러가는 얘기면 좋은 것입니다. 내 얘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의 약점도 살짝 얘기해줘요. 그러면 저 사람이 들었을 때 자기 약점을 얘기하니까 그것도 좀 인상이 좋지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의 약점만, 나쁜 점만 계속 얘기하면 또 안 되지. 어쨌든 나의 특성을 공유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나랑 같네. 나만 뭐 산에 가면 그런 줄 알 때는 저 사람도 그러네. 그럼 이게 어떤 특성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공감하게 되고, 이 유대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끼리는 즉흥적인 얘기가 괜찮지만, 예를 낯선 사람이나
특별히 모시고 만나자고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자기 얘기만 지루하고 장황하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상대편이 지루해질 테니까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꾸며내려고 하면 힘들어요.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술술 나오는 그냥 보통 이야기. 그러니까 흥미를 좀 우리가 보통 때도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 있잖아요. 이런 거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대편과 나와의 견해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하고 견해가 같네? 그런 생각만 들게 해주면 그 다음은 성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에 5개, 6개를 여기 적어놨는데, 13가지가 있는데, 112페이지. 10가지 이상의 화제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리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간에, 나는 이 얘기를 해야지. 미리 연습을 해놔야 돼. 준비해놔야 돼. 그 10가지 중에 적당히 맞는 걸 써먹는 거야. 어떤 사람은 얘기할 말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할 얘기도.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어도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옛날 어렸을 때의 얘기, 사춘기 때의 얘기, 과거의 어떤 이야기, 모험담,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모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실패했다든지, 이렇게 위기를 넘겼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는요 대학원생 둘하고 그때 내가 40대 중반이었을까요. 소백산을 식물 채집을 갔습니다. 근데 날씨가 맑았는데 점점 꼭대기 올라가니까 막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완전히 꼭대기 올라가는데 비가 와. 그럼 춥고 한 여름이니까 선생님 추워요. 이야 덜덜덜 떨고 그러는데 큰일 났더라고. 나는 저도 그만 데려온 얘들 문제들 가만히 생각하니까 식물 채집하기 위해서 비닐봉지를 여러 개 가져갔어요. 얼른 생각에 옷 입혀야 되겠다. 옷이 다 젖었으니까 얼마나 추워. 막 입이 시뻘으니 걸음도 못 걸어요. 추우면. 그래서 그걸 손으로 해서 잘랐어. 나자면 비닐봉지가 이게 크게 있으면 여기를 자르고 이렇게 구멍을 냈어. 그래서 씌웠어요. 입혔어. 젖은 옷 위에 이걸 입혀도 굉장히 따뜻해요. 젖었지만 그 체온이 안 나가니까 잠바 입은 거랑 똑같아. 나도 입고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제 袖대로 메고 나도 입고 그 학생들 둘 해주고 그래서 내려가자. 내려오는데 처음에 내려올 때는 괜찮았어요. 저 아래 이제 절에 가서 자야 되는데 중간에 내려오니까 길이 없어. 점점 물이 많아져가지고 계곡을 건너고 그래야 되는데 길이 여기 있고 저쪽이 떨어져 있어. 계곡 물살은 엄청 세고 큰일 났더라고요. 얘들 가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별 수 없지. 내가 딱 해서 가운데 쓰고 손 잡아서 건네고 손 잡아서 건네고 그래서 어떻게 찾아서 그냥 막 어둑어둑해졌어요. 내려오는데 저 밑에서 불빛이 보이니까 선생님 저기 절 있습니다. 얼른 내려가 했더니 걔들 그냥 빨리 뛰어 내려갔어요. 근데 내 배낭에는 한 50kg 정도 들어있을 거예요. 식물도 들어있고 밥통도 들어있고 그걸 내가 메고 있고 내가 70kg 정도 돼요. 이게 100kg가 훨씬 넘습니다. 근데 막 오다가 쭉 미끄러졌어요. 어딘데 쭉 미끄러졌는데 슬라이딩해서 갔어. 머리를 딱 잡았어요. 캄캄하니까 모르는데
잡고 가만히 보니까 그 밑에 막 물이 쫙 내려가더라고. 근데 내가 나무 뿌리를 잡은 것 같아. 근데 애들은 다 내려가 버렸어. 근데 내가 그 잡은 순간에, 아,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만약에 내가 여기서 손을 놓으면 이 센 물살에 해서 거기가 가면 금강하류로 가야 찾는데, 나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떨어졌다는 사실도 모르는데, 그 생각이 드는데, 마음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벗어버려야 되겠는데, 백을 벗어버려야 되겠는데, 벗을 길이 없어. 벗으려면 한 손을 놓아야 되는데, 한 손으로 120kg을 지탱해야 되니, 놓을 수가 있어야지. 자와 이걸 벗어야 되는데, 어째 벗을 수 없고 딱 잡고서, 옛날에 중학교 때 철봉, 여러분 이거 철봉 해봤습니까? 이렇게 흔들다가 한 다리를 철봉에 걸치고 다른 다리로 하나, 둘 올렸다가 싹 하면 한 바퀴 뺑 도는 게 있어요. 그걸 그전에는 우리 철봉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안 배우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걸 했어요. 잡고. 어두우니까 그 뿌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큰지도 모르겠어, 좌우가. 그래서 한 발을 걸쳤어. 걸치고 다른 발로 막 불렀어요. 이렇게 하다가 싹! 그러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싹 했는데 내가 산 위로 떨어져 버렸어요. 평소에는 그거 하면 그거 못했을 거야.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몰라. 이게 죽을 힘을 다해서 오면 그렇게 엄청난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산 등성이가 떨어졌더라고요. 이쪽. 맞으면 냇물 쪽에서 이쪽으로. 그래서 주섬주섬하고 내려왔는데 그 얘기를 해봐야 애들이 모르고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얘기도 않고 지금까지 나 혼자 얘기지만 나는 그 일을 당하고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하면 엄청난 힘이 나오는구나. 어쨌든 그래서 뭐 또 죽을 운이면 그때 죽었겠지. 근데 이게 죽고 사는 것이요 그렇게 환경이 됐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가 돼야 죽어요. 죽고 사는 것은 하느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겠죠. 만약에 그게 죽을 그 어떤 때였다면 그때 죽었을 거예요. 굉장히 위기였어요. 내 삶에서 제일 위기인데 아무도 몰라. 나 혼자만. 그 밤에.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은 별 것이 없겠지만 우리 채집을 하러 다니고 하는 학생들에게 있을 때 이 얘기는 생생한 얘기가 됩니다. 어쩌면 나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것도 되니까 이런 거기에 맞는 생생한 이야기, 실제적인 얘기죠. 중요하죠. 자기의 경험담도 이게 중요해요. 남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한 10가지쯤은 얘기해줘요. 그러면 와이담도 얘기해줘요. 와이담은 재밌으라고 얘기하는 성적인 이야기 이런 것도 친구들끼리 만날 때는 또 희희 웃고 하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도 만나자마자 맨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한 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번 얘기하고 웃고 또 다른 얘기하고 좌우간 얘기거리를 10가지는 갖고 있어야 돼요. 10가지. 여러분도 준비해보세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소재가 없어서 이야기 못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중에 10가지 중에는 상대편에 맞는 이야기가 꼭 있어요. 그걸 골라서 하면 돼. 두 번째는 2인칭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는 거예요. 내 얘기. 예를 들어서 슬쩍 얘기 사이에 나를 끼워 놓습니다. 그때 그 중간에 있죠. 그때
내 친구 정식이가 탁현민 씨에게 말했죠. 탁현민은 내가 탁현민 씨 요새 대통령 위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 그냥 써는 겁니다. 말했죠. 결국 태경은 제 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경 한의원, 그래서 원래 제 이름이 김정원이지만, 내가 왜 미국까지 왔을까? 그래서 도사 하나가 있어요. 이름도 잘 짓고 하는 분이 한 20년 전에 만나서 그분한테 내가 참 어떤 운수가 그렇던지 간에 미국까지 와서 이제 사는데 호를 하나 지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한 달 후에 태경이라고 지어왔더라고요. 나는 전두환 씨처럼 일에 백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을 줄 알았더니 태경이라고 적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이름을 쓰면 건강하고 100살까지 살고 돈도 잘 벌고 삶도 괜찮아진다고. 이름 써서 갖고 와요. 그래서 김태경으로 이름을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비즈니스 이름으로는 이걸 씁니다. 그래서 내 한의원 이름이 김태경 마음 한의원입니다. 나하고 본명은 김정원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김태경 그렇게 물으면 그건 내 호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태경이가 좀 무모한 면은 있지만 결국에는 옳단 말이야. 그게 내가 태경이니까 결국은 내가 무모하게 있지만 내가 옳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슬쩍 끼워넣어가지고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그 정식이라는 사람이 태경이한테 얘기하는데 결국 태경이가 좀 무모하지만 결국에 옳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 그 말을 통해서 결국 나를 나타내는 거죠. 나를. 그렇게 경묘한 일이 끼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말이요 난 무모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거 훨씬 나은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리는 흥미로운 문장. 흥미롭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말 중에 단어가 중에 어제 정말 무서운 일을 겪었습니다. 무섭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그거하고는 어제 말이야 무서운 일이 있었어. 그러면 뭔가 그럴 거 아니야. 흥미가. 또 어저께 가본 폭포는 정말 대단했어. 어떻게 얼마나 조악한 대단한가 이렇게 해서 흥미를 유발하는 겁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실제로 나는요 지리산 올라갈 때 완전히 등산복에 등산화를 신고도 올라갔어요. 장터목에서 자꾸 올라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거의 맨발로 올라왔더라고요. 산꼭대기를.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는 구두를 신고 올라왔어. 반지가 구두. 그러고 보니까 꼭 등산화를 신어야 올라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맨발로도 올라오는데 할머니가 더군다나.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는 막 등산 신고 왔는데 할머니가 맨발로 올라온 지리산 꼭대기 올라온 거 보고 참 좌우간 그런 얘기. 맨발로 올라왔다. 그러면 누가 맨발로 올라왔는지. 그 다음에 휴가하면 항상 은색 스케이트가 머리에 떠옵니다. 하얀색 스케이트가 머리에 떠오릅니다. 왜? 뭔가 썸씽 뭐가 있겠지. 이런 것이죠. 어쨌든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비하를 들어오지 말라. 이게 내 얘기를 하면서 물론 나의 나쁜 얘기만 하는 소리 아닙니다. 내가 잘난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조금 못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편이 이 사람도 잘나기만 한 줄 알았더니 그렇게
의식할 때가 있었네. 그래, 같아. 너나 나나 같다. 이걸 이제 해주는 겁니다. 원래 나를 비하는 그런 얘기를 살짝 끼워넣음으로써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이런 것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생한 시각적 요소. 실제로 거기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낀다면 내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실제 거기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낀다면 그게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자극하고 호기심을 끌어내고 웃기기도 하고 울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얘기 듣다 보면 웃을 때도 있고 울을 때도 있고 그러죠. 그게 이제 얘기하는 기술인데 자꾸 해보면 그 기술이 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그 기술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꾸 연습하면 10번, 20번 연습하면 돼요. 그러니까 10가지 이야기도 참 책에서도 읽고, 나의 과거 경험, 좀 우둔했던 과거 경험, 내가 잘했던 경험, 아까와 같이 등산 가서 죽을 뻔했던 경험, 예를 들어서 아까 비닐로 잘라서 입는다는 것도 이게 선행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비닐 가지고도 고생해. 이거 입으면요 잠바 입으면 똑같아.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안 해봐서 몰라.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런 이야기 등등.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등산 이야기를 할 때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소재를 준비를 많이 해야 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대화를 활용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가급적 대화적인 걸로, 예를 들어서 내가 과속하다가 딱지를 끊겼어요. 그 얘기를 어제 나 과속하다가 딱지 꼈어. 이 얘기보다는 이렇게 폴리스맨이 정지시켰을 거 아니에요. 나도 그전에 이 견이 있어요.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폴리스맨에게 말했죠.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나같이 50마일 이상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왜 나만 잡습니까? 실제로 그 중에 한 사람만 잡아요. 다른 사람도 다 가속합니다. 근데 찍은 사람만 잡아. 그럼 경찰이 뭐라고 하는 거니? 당신이 선두라는 얘기도 하고 되게 선두를 잡아요. 당신이 제일 선두였다는, 아니면 다 잡을 수 없으니까 그건 내가 잡고 싶은 사람 잡습니다. 내가 다 못 잡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전에는 좋습니다. 나 딱지 띄세요. 다 저 사람도 다 잡으세요. 그랬는데 내가 잡으라 한다고 저 사람 잡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재수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걸쳐는 거예요. 내가 폴리스맨에게 경찰한테 다른 사람도 50마일 이상을 다녔는데 왜 나만 잡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제일 앞에 섰었어요. 그 한마디로 끝. 나도 50, 뒷사람도 50이지만 잡은 거예요. 선두란 얘기는 자기 눈에 걸렸다는 소리지. 이제 이렇게 해서 대화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요약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누가 만나든지 간에 얘기할 수 있는 대화를 10가지 정도 이야기를 10가지 정도는 미리 준비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래서 이 중에는 여자를 만났을 때 얘기, 또 여자도 아주머니, 나와 똑같 동년배,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몇 가지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여기 10가지라고 했지만 하다 보면 상당히 더 줄 수도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친구하고 얘기할 때와 나하고 연하인 사람하고 얘기할 때와 연상인 사람하고 얘기할 때와는 또 다르니까 그 미리 준비된 사람이 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미모도 준비돼야 되지만
대화 자체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 인칭으로. 그것도 내가 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얘기를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렇게 듣는 기술, 듣는 자체가 좀 묘한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쥐 얘기네? 그런데 이렇게 돌아서 듣고 보니까 그게 그래. 예, 기술적으로 흥미로운 얘기, 시각적인 얘기, 뭐 이런 얘기들로 우리 대화를 이끌어서 대화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는 빨리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라. 뭐 길이의 변화를 줘라. 요것은 길이 변화는 줘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바쁠 때가 있어요. 시간이 많을 때가 있고.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90초 버전하고 5분 버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5분 이상 넘기면 안 됩니다. 1, 2분에 끝나면 더 좋아. 두 가지 버전. 짧게 얘기하면 이렇고 좀 살붙여서 얘기하는 버전, 두 가지 버전을 만들어 놔야 돼. 시간이 많을 때는 긴 버전을 쓰고, 시간이 짧을 때는 짧은 버전을 써야죠.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웃기거나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9번째, 이야기하는 연습을 반복하라. 이게 말한다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상상해서 자꾸 그 사람이 올 때 내가 이런 얘기하고 그걸 반복적으로 미리 연습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이야기가 잘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강연할 때도 딱 눈을 감고 처음에는 이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래야 순서가 잡히는 거지. 아무 준비 없이 가면 안 되죠. 그리고 적어도 책에다가 줄이라도 긋고 가야 필요한 얘기를 빼먹지 않고 얘기를 해나갈 수 있죠. 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 읽고 막 읽어나간 사람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꼭 그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 필요한 얘기만 하면 책을 보는 사람은 다 읽어요. 이렇게 해서 읽어버리는 거예요. 일일이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상황에 맞게 중요해요. 그 사람과 관객과 그랬는데 상대편의 상황에 맞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전혀 그 사람하고 관계없는 얘기, 등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등산 얘기하는 게 좋지, 전혀 다른 얘기하면 맞지 않죠. 그 다음에 얘기하면서 내 얘기를 흥미있게 생각하는지 않는지 눈치를 좀 봐야 돼. 저 사람 흥미 없으면 어떤 그 말하는 소재를 바꾸든가 더 재밌는 것으로든가 그래야죠. 얘기를 해나가면서 흥미를 자꾸 연속시켜야 돼. 나는 열심히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흥미 없으면 뭡니까?